네, 팔방미인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따라가 보는 경기의정 Yes, Sir. 자, 이번 시간은 이슈 시간입니다. 경기도에는 어떤 현안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경기도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O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이학수, 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일을 해결하는 이학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최성일 명예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최성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보람된 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전반기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을 위해서 많이 뛰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 중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이 가장 뜻깊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공을 차고 또 점심에 점심 먹고 차고 또 저녁에 이제 일가 끝나고 나서 또 공을 차는 모습 보고 또 학생들이 그 속에서 뒹굴고 누워있던 모습을 보면서 그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정말 좀 보람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하셨고 내년에도 더 멋진 활동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성일 회장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소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명예회장으로 또 계시고 또 고향도 평택이시고요. 또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쭉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셨고 현재 무역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한데 먼저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저희는 그 2014년도에 결성된 그 지역사회의 자생적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한 항만단체 중에 항만 관계자들 없이 시민들만 모여서 순수한 평택 시민들이 모여서 그 결성된 단체고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그 자생적 시민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GDP의 3%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산업. 해양산업은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동량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해양산업의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평택항은 중국과의 교역 물동량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항만이 배후단지 개발, 스마트 항만, 해양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책 토론회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항만 해양연구회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항만 해양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경기도의원과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최성일 명예회장과 함께 경기도 항만 해양산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 같이 오늘 주제는 항만과 해양산업입니다. 일단 해양이라고 하면 큰 바다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회장님, 보통 해양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산업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그 바다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이제 총칭하는데 그 사업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항만 관련 조선업이라든지 그 해상 운송업, 하역 그런 기본적인 산업에서 지금은 해양 플랜트, 해양 자원, 해양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망라되다 보니까는 규모는 커지고 분야는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 의원님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GDP의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약 45조 원 규모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업, 그 다음에 이제 항만 물류, 그 다음에 해양관광, 그 다음에 수산업 등 이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수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선업과 항만물류는 국내 해양산업의 주축을 좀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동량 이제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해양 산업을 지금 대한민국 그 규모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지금 평택항 중심으로 해양산업의 가능성을 점차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현재 경기도 해양산업의 비중은 다른 해양 중심 지역에 비해 좀 많이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제 핵심적인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중 교역 그 물동량이 한 60% 정도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평택항 단일항 항구가 60% 이상 차지한다. 엄청난 규모네요. 네,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방금 이제 평택항 항만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해양 산업이 뭔지는 정리가 됐고, 회장님, 그럼 항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항만은 이제 보통 그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구역을 항만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있어가지고서 항구는 인공적으로 바다와 내륙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그 여객과 화물이 하역에 관한 제반 활동과 그 장소로 이해해도 무병한데, 현대항만은 해양 침수 공간, 해양 레저를 포함한 그 침수 공간을 포함하는 게 통념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항만을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회장님, 항만은 왜 중요할까요? 항만은 이제 일차적인 개념에서 일단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지금의 항만은 일자리를 비롯해서 그 물류비를 절감하면서 생산 원가가 또 절감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항만에 대한 개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침수 공간으로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는 그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침수 공간 개발이 항만 발전과 연동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큰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하고도 직결되거든요. 부산항이 지금 세계에서 7번째 정도의 그 항만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아마 부산항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다만 개념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그 항만에 대한 개념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라든지 시민들이 받는 그 환경적인 피해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뭐 충분한 이격거리 그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그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그런 항만 조성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그 항만의 정의와 또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또 항만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 그 항만 운영에 대해서 약간 뭐 아쉬운 점이라도 혹시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모든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은 이제 숫자였거든요. 우리가 세계 물동량의 몇 위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부산항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3위, 4위 하던 그 물동량이 지금 이제 7위, 8위, 대부분 아시아권의 중국 항만들이 이제 부상하고 했는데, 문제는 서구 선진국의 항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동량보다는 지역 경제와 연동되는 부가가치 추구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나라 항만들이 좀 취약하다. 근데 그 원인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배후 단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항만이 있으면은 화물이나 제조 그리고 물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 부지가 필요했는데, 그 배후 부지 개념이 우리나라 정착된 게 채 2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만에서 해외 원자재가 들어와서 조립 가공하고 제조해서 삼국을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자체가 부족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은 전국의 대형 항만들은 다 안착돼 가고 있고, 평택항도 전국에서 제일 큰 지금 배후 부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에 대한
앞으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만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뭐 할 게 없는 거죠. 컨테이너를 뭐 보관할 수 있는 뭐 배후기지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그게 약간 미흡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초기에 우리나라 항만들이 대부분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단순 일자리를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가공이나 조립이나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져야지만 부가가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항만으로 하고 또 그런 배후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도시 중간중간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비롯한 그런 지원 시설, 관계 시설이 있다 보니까 도로 교통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항만이 이제는 단계적으로 선진 항만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그 항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항만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또 평택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 평택항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평택항 발전 방안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만입니다. 의원님, 평택항은 어떤 항구인가요? 평택항은 이제 1986년에 개항을 했고요. 38년 된 젊은 항구입니다. 현재 평택항은 자동차 물동량 1위, 그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륙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택항은 현재 한중무역 물동량의 약 60%를 처리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중요한 물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항만 배후 단지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투자와 운영을 통해 평택항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항구가 바로 평택항이다. 우리 회장님은 평택항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평택항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평택항은 정부 재정이 전국의 5대 항만 중에 제일 작게 투자된 항만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지리적 이점이 수도권과 중부권의 중심 항만으로서 충분하다 보니 민간 투자가 많이 가능했던 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평택항은 민간이 봤을 때도 경쟁력이 충분한 항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항만이다. 맞습니다. 네.